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큐스타디 근태원 선생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삼곡선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삼곡선 함수도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이 대학 미적분학에서 여러분들 아마도 처음 보는 그런 함수인데, 요 삼곡선 함수에 관한 또 미분 적분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오늘 우리가 삼곡선 함수의 기본 삼곡선 함수의 정의가 무엇인지부터 우리가 간단한 이 삼곡선 함수 그래프의 개형, 그리고 삼곡선 함수의 성질, 또 삼곡선 함수를 우리가 도함수를 구했을 때 어떻게 구해지는 데까지 우리가 오늘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삼곡선 함수는 우리가 여러분 알고 있는 삼각함수하고 생긴 모양이 비슷하죠. 우리가 sin x가 아니고 여기 h가 들어가 있죠. 읽으실 때는 삼곡 sin x라고 읽어주시면 된답니다. 자, 뭐라고요? 삼곡 sin x. 그럼 우리가 이 삼곡 sin x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함수 sin x는 전혀 관계가 없죠. 다만 이제 그 모양이 비슷하다일 뿐이고, 일단 여러분들이 삼곡선 함수를 공부할 때 가장 우선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요 데피니션 1에 나와 있는 이 우리가 예를 들면 삼곡 sin x를 했을 때 이 삼곡 sin x가 그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게 매우 중요하답니다. 이거 여기 보니까 삼곡 sin x라고 하는 것은 2분의 2의 x승 빼기 2의 마이너스 x승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삼곡 sin x라고 하는 것은 그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요 2번에 보니까 삼곡 코사인 x는 2분의 2의 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으로 되어 있다. 자, 총 우리가 6가지의 기본 삼곡선 함수가 있는데, 각 삼곡선 함수의 정의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이 내용을 반드시 여러분 일단은 암기를 해 두셔야 된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씩 이제 우리가 삼곡 사인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 삼곡 sin x의 그림의 개형은 요렇게 요 노란 곡선처럼 이렇게 생겼답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 2의 y 이퀄 2분의 2의 x승 요것을 우리가 점근 곡선이라 하고, 또 여기 나와 있는 y 이퀄 2의 2분의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도 점근 곡선인데, 원점을 지나면서 지금 요 점근 곡선에 붙어가고, 또 0보다 작은 쪽에서는 요렇게 생겨본 점근 곡선에 붙어가는 이런 원점 대칭인 함수가 바로 삼곡 sin x 함수랍니다. 그럼 우리가 간단하게 왜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지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또 금방 선생님이 이걸 우리가 원점 대칭인 기함수라고 했는데 왜 기함수인지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 여러분들이 이 함수를 우리가 편의상 삼곡 sin x를 fx라고 두면, 자, 우리가 기함수가 되려면 f-x를 우리가 계산했을 때 이것이 마이너스 fx임을 보이면 이 함수 fx는 기함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인 셈이죠.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f-x를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 자,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여기와 여기에 각각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는 2분의 2의 마이너스 x승, 자, 여기에 마이너스 x승 집어해버리면 2의 플러스 x승이 되어지겠죠. 이렇게 했을 때 요거하고 요거를 비교했더니 딱 부호만 반대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요것을 요렇게 마이너스 fx라고 요걸 적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렇게 되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요 삼곡 sin x 요거는 무슨 함수다? 원점 대칭인 기함수라는 사실을 일단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 삼곡 sin x 그래프의 개형이 이렇게 되는 그 이유는, 우리는 요 삼곡 sin x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요 삼곡 sin x라고 하는 요 함수는 2분의 2의 x승이라는 곡선하고 2분의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이라고 하는 요 그래프에 뭐와 같다? 더한 그래프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자, 요 2라고 하는 것은 밑이 2인 지수 함수는 1은 약, 우리가 알고 있는 2라고 하는 것은 약 2.7이기 때문에 이거 분명히 1보다 크죠. 그러니까 지수 일단 뭐다? 이놈은
지수 증가 함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지수 증가 함수라고 하는 것은 자, 요 x축을 그쵸 점근선으로 해가지고 x 대신에 0이 들어갔을 때 얘는 뭐가 돼?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요렇게 점선으로 표시한 것이 우리가 y 이꼴 2분의 2의 x승이라는 이 그래프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요 그래프는 자, 일단 우리가 여러분 순서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원래 y 이꼴 2분의 2의 x승의 그래프는 우리가 요 점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요걸 우리가 먼저 y축 대칭을 하면, 자, y축 대칭을 하면 그 그래프가 어떻게 되죠? 자, 2분의 2의 x의 부를 받고 마이너스 x등이죠. 그럼 이 그래프는 대략적으로 그림이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다시 우리가 y 이꼴 2분의 자, 2의 마이너스 x승이다 있는 것은 결국 요 y의 부호를 바꾼 거라고 보면 되겠죠.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보면 이 모양이 나오죠. 그러므로 요걸 우리가 대칭 관계로 봤을 때는 x축 대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그래프를 y축 대칭을 한번 하고 다시 x축 대칭을 한 그래프랍니다. 그러니까 원래 2분의 2의 x승이라는 요 그래프를 y축 대칭하면 이런 그림이 되고 이 그림을 다시 x축 대칭했더니 이 그림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 계시는 2분의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의 그래프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그래프의 개형이 결국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노란 그래프는 자, 요 점선으로 표시된 그래프하고 요 점선으로 표시된 이 그래프 두 개를 더해 놓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먼저 요 점선 그래프의 요 값이 2분의 1이고 요 점선 그래프의 요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자, 요 두 개를 더했다는 것은 이 지점에서는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니까 당연히 뭘 지난다? 원점을 지나겠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만 그리면 우리가 아까 기함수라는 사실을 알아냈으니까 기함수는 반드시 어떤 그래프가 주어지면 그것은 원점 대칭 그래프니까 오른쪽이 이렇게 나오면 요 오른쪽 원점 대칭 시키면 반드시 요런 거 왼쪽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럼 오른쪽 그림은 우리가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자, 이만큼 있는 값하고 이만큼을 자, 이 부분을 더하게 되면 자, 이만큼에다가 이만큼인데 여기서까지는 마이너스고 여기서까지는 플러스니까 요 차이만큼이 여기 올라오겠죠. 그죠? 그 점이 찍히겠죠. 그리고 이 부분을 두 함수를 더한다는 말은 자, 이만큼에다가 이만큼을 더하게 되면 그 차이가 이만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점이 여기 온다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대략적으로 우리가 이 지점에 더하게 되면 이만큼하고 이만큼의 차이는 이만큼이라고 조금 애매하게 하지만 봐서 이 점을 여기다 찍은 거랍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점점 이쪽으로 가게 되면 요 점선의 값은 한없이 커지는데 자, 요 마이너스로 그쵸 표시되는 요 함수의 함수값은 거의 그쵸 x축에 근접하기 때문에 요 값이 매우 미미하죠. 그쵸? 그러니까 요 점선에서 요 그래프의 x축하고 간격만큼만 그쵸 어떻게 하면 돼? 잘라주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곡선은 나중에는 이 점선하고 거의 한없이 붙어가는 그러니까 요 놈이 거의 x축에 붙어가는 만큼 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곡선은 요 점선에 한없이 붙어가는 그런 그림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곡선을 점근 곡선 자, 이쪽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요것도 우리는 보통 점근 자 뭐라고요? 이런 곡선을 점근 곡선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얘도 점근 곡선, 얘도 점근 곡선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의 개형이 이런 식으로 되어지고 그리고 이 왼쪽은 이 그래프 자체가 기함수, 즉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왼쪽은 당연히 원점 대칭이 돼도 이런 그림이 그려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곡 sin x의 그래프가 개형이 계략적으로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된답니다. 자,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 여기서 또 이제 중요한 또 사실 하나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상곡 sin x라고 하는 거, 이 상곡 sin x를 이제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게 우리의 관심사죠. 그러면 상곡 sin x를 미분한다는 말은 결국 2분의 2의 x승 빼기 2의 마이너스 x승을 미분한다는 거죠. 그럼 이것을 우리가 미분하면 우리가 알고 있기로 자 2의 fx승을 뭐하면 미분을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한번 그대로 적어주고 요 지수 부분을 미분해서 어떻게 한다? 곱한 걸로 우리가 하죠. 우리가 보통은 이제 요 f'x를 먼저 생각을 하고 자기 자신을 그대로 적어주는 이런 폼으로 보통 미분을 많이 하죠. 그 예를 들어서 2의 마이너스 x승을 미분하시오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요 마이너스 x를 미분한 마이너스 1을 곱해주고 자기 자신. 자, 예를 들면 우리가 2의 3x승을 미분하시오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 3 곱하기 2의 3x승. 자, 요걸 미분한 3을 곱하고 요렇게 해준다. 그죠? 자, 다 알고 있겠지만은 여러분 가운데 기초가 약한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했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자, 이만큼을 미분한 것이 바로 상곡 sin x를 미분한 거죠. 그러면 요, 자, 2는 그대로 적어주고 2의 x승은 그대로죠. 2의 x승. 그리고 2의 마이너스 x승을 미분하면 마이너스가 만들어지면서 자기 자신 적어주면 되겠죠. 그럼 요 마이너스는 미분하는 과정에서 뭐가 되고 플러스가 되어지고 2의 마이너스 x승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요 2번을 보니까 2분의 2의 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은 상곡 코사인 함수의 정의죠. 그래서 결국 상곡 sin x를 미분하면 상곡 뭐가 된다? 코사인 x가 된다라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자, 요거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상곡 sin x를 미분하면 상곡 코사인 x가 된다는 거.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삼각함수에서도 sin x를 미분하면 코사인 x 된다 비슷하긴 하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그거하고 똑같이 뭐 대칭해서 외울 필요는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이제 상곡 코사인 x는 그 정의가 상곡 sin x하고 비교해서 요 마이너스 부호가 플러스로 바뀐 거죠. 그죠? 자, 그럼 요거는 이제 요것도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요것을 fx라고 둬봤더니 자, f-x가 뭔지 살펴봤더니 2분의 2에 자, x 대신에 마이너스 x 자, 요 x 대신에도 마이너스 x 해보니까 플러스 x승이 되어버렸죠. 요랬더니 요거나 요거나 같은 말이죠. 그쵸? 요 위치만 바뀌어 있지. 그래서 f-x는 fx와 같더라는 거죠. 그러면 상곡 코사인 x는 자, 무슨 함수다? 요것은 그렇죠. 우함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함수라는 것은 y축의 대칭인 함수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다시피 이 상곡 코사인 그래프가 바로 y축의 대칭인 그래프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렇게 생겨본 요 그래프가 자, 요 점근 곡선은 2분의 2의 x승이고 요 점근 곡선은 y 이꼴 2분의 2의 마이너스 x승이죠. 요 그래프를 y축 대칭하면 이 그래프죠. 그러니까 요 점선을 y축 대칭한 것이 바로 요 점선인데 이것은 요것이 2분의 2 x승이면 요것은 2분의 2의 마이너스 x승이죠. 그럼 우리가 생각하고자 상곡 코사인 x 그래프는 요 곡선하고 요 두 곡선을 어떻게 한 거 더한 것이 이거죠. 그죠? 2분의 2 x승에다가 2분의 2의 마이너스 x승을 더한 거죠. 그러면 이제 요 두 개를 더한다 생각했을 때에 자, 요 지점에서는 요 놈도 2분의 1이고 요 놈도 2분의 1이니까 두 개를 더하면 당연히 여기보다 1이 오겠죠. 그죠? 그리고 자, 요 부분에서 우리가 두 개를 만약에 더한다고 하면 요 곡선은 이만큼이고 요 곡선은 이만큼이니까 이만큼에다 이만큼을 더 붙여버리면 이만큼 올라오겠죠. 요걸 떼가지고 여기다 붙여버리면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쯤에 점이 찍힌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더한다 했을 때에 이만큼에다가 이만큼을 더한 거니까 이만큼에다 이만큼을 더 여기다 올려 붙여버리면 대략적으로 이 정도 점이 찍힌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한없이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 이 점선은 거의 원점에 그러니까 이 x축에 붙어 가기 때문에 이만큼에다가 이만큼을 더할 때 이제 더해지는 부분이 아주 미미하죠. 그렇죠? 무슨 말이겠죠? 어쨌든 간에
나중에는 이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 이 곡선에 거의 차이 없이 진행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왼쪽은 우함수, Y축 대칭인 함수니까 오른쪽이 이렇게 그려지면 왼쪽은 똑같은 대칭인 구조의 그림이 여기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곡 코사인 X의 그래프는 대략적으로 이런 그래프가 되어진다는 것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된답니다. 자,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상곡 코사인 X의 이제 도함수도 우리가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상곡 코사인 X를 우리가 X에 관해서 미분을 한다는 것은 결국 이것을 미분하는 거죠. 그럼 이것을 우리가 미분해 버리면, 자, 2분의 2의 X승 빼기 2의 마이너스 X승 되죠. 요거 미분하면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그럼 이것은 우리가 바로 우리가 1번에서 봤던 상곡 사인 X의 정의죠. 그래서 결국 상곡 사인 X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곡 사인을 미분했을 때는 상곡 코사인 X가 되고, 상곡 코사인을 미분했을 때는 상곡 사인 X가 된다는 거죠. 조심할 것은 우리가 보통 삼각함수에서는 코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되는 거죠. 자, 그거하고 혼돈하면 안 됩니다. 자, 요 상곡 코사인의 도함수가 상곡 사인 X지 마이너스 상곡 사인 X 아니다는 거. 실제로 이걸 묻는 문제가 시험에 여러 번 나왔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사인을 우리가 삼각함수 코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 되지만은 상곡 코사인을 미분했을 때는 그냥 부호 변동 없이 그대로 상곡 사인이 되어진다. 자, 그 이유는 우리가 요걸 미분했을 때 이렇게 되어지고 이것이 바로 상곡 사인 X의 정의에서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소위 상곡선 함수의 소위 한등 관계에 관한 여러 가지 식들이 있는데, 자, 그것을 우리가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공부할 거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만 맛을 보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상곡 코사인 X라고 하는 거하고 상곡 사인 X를 더했을 때의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자, 그 말은, 자, 상곡 코사인하고 상곡 사인을 더하게 요 두 개를 더한다는 거죠. 실제로 요거 두 개를 더하면, 자, 분모는 이거 공통이고 분자는 2배의 2의 X승이 되어지죠. 그럼 요거 약분해버리면 결국 이 결과는 뭐다? 2의 X승이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된답니다. 우리가 상곡선 함수의 관계식을 우리가 이끌어낼 때에 가장 기본이 되는 식 중에 하나랍니다. 자, 뭐라고요? 상곡 코사인에다가 상곡 사인을 더하면 앞으로 무조건 뭐다? 2의 X승이다 라고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 된답니다. 아시겠죠? 또 그러면 요거는 뭘까요? 상곡 코사인 X에서 상곡 사인 X를 빼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요거는 이제 여기에서 여기를 빼게 되면 그때는 자, 2배는 2배인데 요렇게 되죠. 2분의 2의 마이너스 X가 2개가 남죠. 다시 한번 여기에서 여기를 빼면 요 같은 부호는 없어지고 요 놈에서 요 놈을 빼게 되면 2배의 2의 마이너스 X승이 되죠. 그래서 상곡 코사인에서 상곡 사인을 빼면 2의 마이너스 X승이 되어진다는 사실. 요걸 또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상곡 코사인에서 상곡 사인 빼면 뭐냐라고 했을 때 이걸 일일이 계산해가지고 아하, 2의 마이너스 X승이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한 방에 그냥 공식처럼 2의 마이너스 다 나와야 된다면 그래야 우리가 다른 공식을 우리 유도할 때 이걸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기억과 니은이라고 하는 요 두 공식을 가지고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공식을 만들 수 있는데 자, 다음 시간에 할 거지 우리가 맘만 보면 기억하고 니은을 우리가 한번 곱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당장 기억하고 니은을 곱하면 어떤 공식이 나면 자, 요 놈하고 요 놈을 곱하면 뭐가 되죠? 그렇죠. 상곡 코사인 제곱이죠. 에서 요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상곡 뭐가 된다? 그렇죠. 상곡 사인 제곱 X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러면 요 우변을 곱하면 뭐가 된다? 1이 되어지죠. 자, 요것도 시험에 매우 잘 나오는 공식 중에 하나랍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식을 만들 거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각함수에서는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1이지만은 삼곡선 함수에서는 삼곡 코사인 제곱에서 삼곡 사인 제곱을 뺐을 때 그 결과가 얼마다? 1이다라고 여러분이 기억해 두셔야 된답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요놈 양변을 자, 요 식에서 요식 양변을 우리가 자, 뭘로 나누냐면 삼곡 코사인 제곱으로 우리가 요걸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삼곡 코사인 제곱 나누면 자, 삼곡 코사인 제곱을 자기 자신 나누면 1이죠. 그 다음 삼곡 사인 제곱을 삼곡 코사인 제곱으로 나누면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것은 뭐가 된다? 삼곡 탄젠트가 되어진답니다. 삼곡 탄젠트가 되어지고 자, 1을 삼곡 코사인 제곱으로 나누면 삼곡 세컨드 제곱이 된답니다. 삼곡 뭐가 된다? 세컨드 제곱이 되어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답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1 삼곡 탄젠트 제곱은 삼곡 세컨트 제곱이 되어진다 라는 사실. 자, 우리가 삼각함수에서도 비슷하긴 한데 자, 요건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는 사실을 알아두고 이번에는 이 식 양변을 삼곡 사인 제곱으로 나누어 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삼곡 사인 제곱 x로 나누어 버리면 자, 삼곡 코사인 제곱을 삼곡 사인 제곱으로 나누면 우리가 마치 사인분의 코사인을 코탄젠트로 했던 것처럼 표현 방법은 삼각하고 비슷하다 보시면 된답니다. 이제 삼곡 코사인 제곱을 삼곡 사인 제곱으로 나오면 이것은 삼곡 코탄젠트 제곱이라고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고 자, 자기 자신을 나누면 뭐가 되고 1이 되어지고 그리고 뭐가 된다? 1을 우리는 뭐다? 삼곡 사인 제곱으로 나눠버리면 삼곡 사인 제곱분의 1은 삼곡 코세컨트 제곱이라고 쓴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삼곡선 함수의 정의니까 그대로 적으면 된답니다. 삼곡 코시컨트 제곱이라고 이렇게 적어준다. 그럼 여기에서 또 우리가 이 당장 공식이 재미난 공식들이 3개 만들어지죠. 그렇죠? 자, 뭐라고요? 삼곡 코사인 제곱에서 삼곡 사인 제곱을 빼면 1이다. 1에서 삼곡 탄젠트 제곱을 빼면 삼곡 세컨트 제곱이다. 그리고 삼곡 코세컨트 코탄젠트 제곱에서 1을 빼게 되면 삼곡 코시컨트 제곱이 된다. 그럼 요 공식 두 개는 우리가 요 공식만 알면 요 공식 양변을 삼곡 코사인 제곱으로 나오게 되면 이 공식이 나오고 요식 양변을 삼곡 사인 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이 공식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두셔야 된답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되게 많습니다. 일단 오로는 여기서는 맛만 보자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가 삼곡 탄젠트 x의 정의는 자, 2의 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 분의 2의 x승 빼기 2의 마이너스 x승 되어 있죠. 자, 이 말은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필요하다면 이것은 분모 분자를 뭘로 나누면 2로 나누면 자, 요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분모 분자를 2로 나누면 결국 삼곡 탄젠트라고 하는 것은 자, 보다시피 여러분들이 이 분모는 뭐죠? 삼곡 코사인이죠. 이 분자는 뭐죠? 삼곡 사인이죠. 그래서 삼곡 탄젠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필요하다면 항상 머릿속에 삼곡 코사인분의 삼곡 사인이다. 이런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담아 두셔야 된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단 요 함수도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우리가 따져보기 위해서 요걸 fx라고 두면 자, f-x라는 것이 뭐죠? 자, 2의 마이너스 x승 자, 요 부호를 바꾸면 2의 x승 2의 마이너스 x승 자, 2의 x승 이렇게 되어지죠. 그럼 우리가 요걸 가만히 보니까 결국 분모는 똑같죠. 분모는 똑같죠. 요 위치만 바꿔놨지. 근데 분자는 딱 정확하게 부호가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요 f-x는 fx와 비교했을 때 그 부호가 반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삼곡 탄젠트 x는 무슨 함수다? 그렇죠. 원점 대칭인 무슨 함수가 된다? 기함수가 되어진다라고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된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여기에서 우리가 x 대신에 0을 대입하면 지금 0도 0도라면 2분의 0이 되기 때문에 0이죠. 그러니까 원점을 지나는 함수인데 뭐가 된다? 지금 0대는 그렇죠. 원점을 지나는
원점 대칭인 함수라는까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냐면 이제 여기서 그 다음 우리가 x가 한없이 커질 때에 요 상곡 탄젠트의 그림은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죠. x가 한없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자 봅시다. 자 요것은 0 돼버리죠. 극한적으로 0이 돼버리죠. 그렇죠? 자 우리가 항상 밑이 1보다 큰 거에 마이너스 무한대승이라는 것은 결국 2의 무한대승분의 1을 얘기하기 때문에 무한대분의 상수는 극한적으로 0이죠. 극한값은. 그렇기 때문에 x가 한없이 무한대로 가면 요 값도 한없이 0으로 가버리고 요 값도 한없이 0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결국 남는 것은 2의 x승, 2의 x승이니까 2의 x승분의 2의 x승의 극한값은 얼마다? 이거 1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얘는 0이니까 없다고 생각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요 1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 수평정근선이다 라고 표현한답니다. 자, 뭐라고요? 수평정근선. 그러니까 원점을 지나는 곡선이 x값이 한없이 커지면 이 삼곡 탄젠트는 1이라는 값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 1이라는 수평정근선을 그려놓고 x가 크면 클수록 이 함수값이 쭉 가다가 요 1이라는 수평정근선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요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이겠죠? 그리고 x가 이제는 또 하나 더 x가 한없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을 때는 상곡 탄젠트 x는 뭐가 되는가? 그럼 이제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요 값 자체가 다 0이 돼버리죠. 이제 이번에는 얘네들이 한없이 극한적으로 0이 돼버리고 그럼 얘네들이 0대니 극한 0대니 없다고 생각하면 2의 마이너스 x승분의 빼기 2의 마이너스 x승을 극한값은 뭐다? 마이너스 1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므로 x값이 한없이 작아지면 요 상곡 탄젠트의 함수값은 마이너스 1이라는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네. 요 마이너스 1이라는 선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요거 역시도 이 마이너스 1도 뭐다? 이게 수평정근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래프의 개형이 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우리가 기함수니까 원점 대칭인 함수니까 오른쪽이 이렇게 되어지면 왼쪽은 당연히 이제 1의 오른쪽이 하나씩 붙어가면 왼쪽은 마이너스 1의 하나씩 붙어가는 그런 그림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상곡 탄젠트 x의 그래프의 개형은 이렇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된답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자, 요렇게 우리가 되어진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또 하나,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상곡 탄젠트의 도함수를 우리가 한번 구해보자는 거죠. 자, 상곡 탄젠트를 우리가 미분을 한다는 것은 결국 이것을 미분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까 얘기했죠. 상곡 탄젠트는 상곡 코사인분의 아까 상곡 사인과 같다라고 했죠. 그러면 상곡 코사인분의 상곡 사인을 미분한다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럼 우리는 분수식 미분에 의해서 이건 어떻게 되죠? 자, 분수식 미분은 분모를 제곱하고 그러니까 상곡 코사인 제곱 분의 자 분자를 미분하고 분모를 곱하는 거죠. 그걸 먼저 적어야 되는데 요 상곡 사인 미분하면 뭐가 되죠? 상곡 코사인 된다고 그랬죠. 거기에다가 분자를 미분한 데다 분모를 그대로 곱한다는 말은 결국 상곡 코사인 제곱 x가 되는 거고 자 연결부는 마이너스고 그 다음 분자를 그대로 하고 상곡 사인을 그대로 가져오고 분모인 상곡 코사인을 미분하게 되면 상곡 코사인 미분하면 상곡 사인 된다고 그랬죠. 결국 여기는 상곡 사인에다가 상곡 코사인을 미분한 상곡 사인을 다시 곱하면 상곡 사인 제곱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상곡 코사인 제곱에서 상곡 사인 제곱 빼면 이게 뭐가 된다? 1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결국 이것은 상곡 코사인 제곱분의 이게 뭐가 된다? 1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더 좀 내려가면 나오겠지만은 상곡 코사인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자 상곡 코사인 제곱의 액수라는 것은 상곡 세컨트 제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상곡 세컨트 제곱으로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표현 방법은 우리가 삼각함수에서도 코사인분의 1은 우리가 세컨트라고 했던 것처럼 상곡 코사인 제곱분의 1, 상곡 코사인 제곱의 역수도 상곡 세컨트 제곱이라고 써도 표현 방법은 비슷합니다. 삼각함수하고. 물론 이제 그 성질은 좀 다르지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는 상곡 탄젠트 함수의 도함수를 구하게 되면 상곡 뭐가 된다? 세컨트 제곱하고 같다는 거죠. 요것은 우리가 삼각함수에서 탄젠트를 미분하면 세컨트 제곱된다라고 그거 비슷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만 항상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조심해서 구분해 가지고 알아두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이제 상곡 탄젠트를 살펴봤고, 자, 이번에는 그러면 상곡, 그렇죠? 코탄젠트의 정의는 상곡 탄젠트의 역수로 정의되어 있죠. 요거 지금 뒤집어 놓은 거죠. 그렇죠? 자, 요거 뒤집어 놓은 거기 때문에, 아하, 요거는 상곡 코탄젠트라는 것은 상곡 탄젠트의 역수이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럼 우리가 이걸 뒤집어 놨다고 해서 우리가, 그쵸? 기함수를, 요 역수를 취했다고 해서 요 f-x가 마이너스 fx 안 되는 거 아니죠? 자, 그렇지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걸 우리가 fx로 두면, f-x라고 하는 것은, 자, 2의 마이너스 x승 빼기 2의 x승이 되어지고 2의 마이너스 x승 자 플러스 2의 x승 이렇게 되어지죠. 자, 이 부호를 다 바꿨죠. x의 부호를. 그러면 우리가 보다시피 자 분자는 똑같죠. 그렇죠? 요 앞뒤 순서만 바꿔라. 분자는 같고 정확하게 분모는 부호가 딱 반대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전체는 요 위의 전체와 비교했을 때 딱 부호만 반대죠.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서도 상곡 코탄젠트 함수도 역시 원점 대칭이 무슨 함수다? 기함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이 그림이 그러면 이제 이 그림의 개형이 상곡 코탄젠트 왜 이렇게 나오는가? 자, 계략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데 먼저 수평 정근선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적에 자 상곡 코탄젠트 x의 극한값은 뭔가 조사해 봤더니 x가 무한대로 가면 자, 요 부분은 다 0이 돼 버리니까 이거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2의 x승분의 2의 x의 극한값은 x가 무한대로 갈 때 1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일단은 x가 한없이 커지면 1이라고 하는 x가 한없이 커지면 요 상곡 이 코탄젠트 x는 한없이 요 1이라는 값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위부터 가는 이유를 아시겠죠. 그리고 x가 한없이 작아질 때에 즉 x가 마이너스로 무한대로 갔을 때에 요 상곡 코탄젠트 x의 극한값은 이번에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하면 얘네들이 몽땅 다 0 돼버리죠. 그럼 얘네들은 없다고 생각하고 요 놈분의 요 놈의 극한값은 마이너스 1이죠. 그렇죠? 마이너스 1. 그러니까 x값이 한없이 작아지면 마이너스 1이라는 값에 이 곡선이 붙어 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니까 지금 이제 분모를 0으로 하는 값이 있다는 말은 그쵸? 분모를 0으로 하는 값이 있다는 것은 x가 한없이 0에 가까워지는 방법은 두 가지죠. 0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x가 한없이 0 플러스로 가까워질 때에 자 상곡 코탄젠트 x의 극한값은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x가 한없이 0으로 가까워지면 어쨌든 얘네들은 몽땅 다 1이 되기 때문에 극값 1 되기 때문에 1 빼기 1분의 2가 되니까 이게 지금 분모는 0분의 2가 되어져 가지고 얘가 무한대가 되는 건 틀림없죠. 근데 이 무한대도 부호를 잘 보셔야 된답니다. 자, x가 한없이 0 플러스로 가까워지게 되면 자, 이 부호는 이제 분모에서 결정되죠. 자, 2에 지금 여기에 0 플러스 승하고 자, 빼기 2에 자, 플러스 0이라 합시다. 플러스 0 승하고 지금 여기에 마이너스 플러스 들어가면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0이죠. 요것도 극한적으로는 요 값들이고 극한적으로 요 값도 1은 1인데 요 둘 값이 어느 게 좀 더 크죠? 얘가 조금 더 크죠. 그죠? 부호를 따진다 했을 때는 부동호는 얘가 얘보다는 크다는 거죠. 똑같이 극한값은 1이지만은 실질적인 값은 어쨌든 얘가 얘보다 크기 때문에 이 전체 부호는 보다 무한대는 무한대 무슨 무한대다? 플러스 무한대라는 거죠. 그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부호가. 그래서 이게 뭐가 된다? 무한대가 된다는 거죠.
지금 x가 한없이 0으로 가까워지게 되면 극한적으로 얘들이 2의 영성, 2의 영성, 2의 영성, 2의 영성이 몽땅 다 1, 1, 1, 1이 되는데 그래서 0분의 2가 되어서 무한대는 무한대인데 그 부호는 여기서 찾아야 된다는 거죠. x가 0, 한없이 0 플러스로 가까워질 때는 무슨 말이겠죠? 여기 2의 영성, 2의 영성은 2의 영성인데 질적으로 봐서는 2의 플러스 영성이고 얘는 2의 마이너스 영성이죠. 마이너스 있으니까. 그러면 요 앞에 값이 요 뒤에 값보다 극한적으로 크기 때문에 전체 부호는 뭐다? 이게 플러스라는 거예요. 플러스. 그래서 플러스 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x가 한없이 0에 가까워지게 되면 이 상곡 코탄젠트 x의 함수값은 한없이 커진다는 거죠. 이게 쑥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반대로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한없이 0에 가까워지면 즉 이 표현은 x가 0 마이너스로 가까워지면 상곡 코탄젠트 x는 어떻게 되는가? 자, 그러면 여기에 0, 여기에 0, 0을 적용하면 아까와 똑같이 분모는 1 빼기 1, 분자는 1 플러스 1이니까 극한적으로는 이게 지금 분명히 0분의 2가 되어진다는 거 알죠? 근데 이게 0 플러스 0이면 이게 플러스 무한대고 요게 0 마이너스면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 된다는 거죠. 그럼 그 이유, 그건 어떻게 판단하냐면 자, x가 0 마이너스 값이 여기에 적용되면 이게 0 마이너스고 이에 마이너스 영성이라 생각하고 요게 여기 들어간 마이너스 플러스 들어가지 이에 지금 일종의 뭐죠? 이게 플러스 영성이 되어지죠. 그럼 우리가 요 두 개에서 뒤쪽이 더 크죠, 그렇죠? 그러면 이 전체 이 분모의 부호는 뭐가 된다? 음수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뭐가 된다? 무한대는 무한대인데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분모가 이게 마이너스 0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한없이 0에 가까워지면 상곡 코탄젠트에서의 함수값은 한없이 작아져 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프가 0에 접근하면 한없이 커지고 0에 접근하면 한없이 작아지고 x가 한없이 커지면 1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x가 한없이 작아지면 마이너스 1에 하나 가까워지는 이걸 통해서 이 그래프의 개형을 만들어낸 거랍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점근선을 우리 여기서 말하는 수평 점근선이라고 하고 자, 이와 같은 점근선을 우리는 뭐다? 요 y축 같은 점근선 우리는 뭐다? 수직 점근선이다. 자, 요 점근선을 우리가 수직 점근선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해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상곡 코탄젠트의 경우에도 우리가 그 도함수를 우리가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곡 코탄젠트 x를 우리가 미분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 상곡 코탄젠트는 아까 우리가 상곡 탄젠트하고 상곡 코탄젠트를 비교해 봤을 때 이 분모 문제 위치를 바꿔놔도 역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 놈의 역수가 요거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상곡 탄젠트를 상곡 코사인분의 상곡 사인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상곡 코탄젠트는 뭐라고 할 수 있죠? 상곡 사인분의 상곡 코사인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상곡 코탄젠트를 미분한다는 것은 상곡 사인분의 상곡 코사인을 미분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역시 우리가 분수식 미분이니까 일단 뭘 제곱하고 그렇죠. 분모를 제곱해야 되겠죠. 상곡 사인 제곱 그리고 분자를 미분하고 분모를 곱하면 상곡 사인 제곱이 되어지겠죠. 자, 마이너스 분자를 그대로 하고 분모를 미분하면 상곡 코사인이 되어지겠죠. 자, 그러니까 미분하고 곱한 게 이 결과고 그대로고 미분해서 곱한 게 요거죠. 그러면 우리가 자, 요것은 우리가 다시 이거 봅시다. 상곡 코사인의 제곱에서 상곡 사인 제곱 뺀 게 1이기 때문에 요거 이 분자가 요 놈하고 부호가 딱 반대죠. 그래서 우리는 요것을 상곡 사인 제곱분의 마이너스 1이다라고 할 수 있고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상곡 사인 분의 1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곡 코시컨트라고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상곡 사인 제곱분의 1은 상곡 코시컨트 제곱이랍니다. 자, 부호는 마이너스 그대로 갔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상곡 아까 탄젠트를 미분했을 때는 상곡 시컨트 제곱이 된 것처럼 상곡 코탄젠트를 미분했을 때는
마이너스 상곡 코시컨트 제곱이 되어진다라고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또 우리가 다섯 번째 보니까 상곡 시컨트 함수가 나와 있는데, 자, 보다시피 이 상곡 시컨트는 상곡 코사인의 역수라는 사실을 우리 알 수 있죠. 그리고 상곡 요 코시컨트의 경우에는 지금 요 정의를 보니까 상곡 사인의 역수로 정의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딱 보면 알 수 있죠. 자, 일단 요거도 우리가 요 상곡 시컨트 함수를 fx라고 뒀을 때에, 자, 요 f-x라고 하는 것은 결국 2의 마이너스 x승 플러스 2의 x승 이렇게 되죠. 결국 요거하고는 똑같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린 여기에서 이렇게 되어지고, 따라서 주어진 상곡 시컨트 함수는 y축 대칭인 무슨 함수다? 그래서 우함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럼 요 경우에도 지금 x 대신에 0을 대입하면 2분의 1에서 요 1을 지난다는 알겠는데, x가 한없이 커지고 x가 한없이 작아질 때에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가 알아보자는 거죠. 그럼 요 경우에도 우리가 x가 한없이 커질 때에 요 상곡 세컨트의 요 극한값을 조사해 봤더니 x가 무한 들어가면, 자, 요거는 0이 되지만 이게 무한대가 되죠. 무한대분의 2는 결국 극한적으로는 0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x가 한없이 커질 때에 요 상곡 시컨트 값은 한없이 0에 가까워지니까 x축에 부토가는 이런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리고 우리가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에 요 상곡 세컨트의 극한값 역시도 0이죠. 이번에는 요 놈은 0이 되는지 여기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무한대분이 역시 0되죠. 그러니까 x가 한없이 작아질 때도 요 함수값은 한없이 0에 가까워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그래프의 개형이 만들어졌다. 자, 요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평정근선이죠. 요 수평정근선 0을 수평정근선은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더라. 자, 또 이제 요놈의 우리가 도함수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또 살펴보면 상곡 세컨트 x라고 하는 요놈의 우리가 미분한 값을 구하라고 하면, 자, 요것은 우리가 상곡 세컨트는 상곡 코사인의 역수니까 우리는 상곡 코사인분의 1을 우리가 미분한다라고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그럼 이것도 일종의 우리가 분수식 미분이니까 분모를 제곱하고, 자, 그리고 분자를 미분하면 0이니까 분모를 곱해도 0이죠. 그거는 적지 말고, 자, 0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는 적겠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분자를 그대로 하고 분모를 미분한다. 결국 상곡 사인 x가 분자에 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우리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요거 상곡 코사인 제곱을 상곡 코사인 분의 1하고 상곡 코사인 분의 1 이렇게 분할을 하고, 자, 여기 부호를 여기다 붙이고 상곡 사인을 여기다 이렇게 써줬을 때에, 자, 요 마이너스는 그대로 적겠습니다. 그리고 상곡 코사인 분의 1은 뭐죠? 상곡 세컨트죠. 그래서 상곡 세컨트가 오고, 그 다음 상곡 코사인 분의 상곡 사인은 상곡 탄젠트죠. 그렇죠?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결국 우리가 상곡 세컨트를 미분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상곡 세컨트, 상곡 탄젠트의 곱으로 표현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혼돈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보통 삼각함수에서 세컨트를 미분하게 되면 그 부호가 세컨트 탄젠트 이렇게 되어지죠. 이 부호가 플러스겠죠. 근데 상곡선 함수에서는 마이너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혼돈하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어쨌든 상곡 시컨트, 자, 이 세컨트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상곡 세컨트 곱하기 상곡 탄젠트,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두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계속해서, 자, 마지막 여섯 번째로, 자, 여섯 번째 우리가 상곡선 함수로서 상곡 코세컨트의 우리가
정의가 이렇게 생겼다는 것은 우리가 아하, 요 상곡 코세컨트는 상곡 사인의 역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요 놈도 우리가 여기서 요것을 fx라고 두게 되면 f-x를 생각해 보니까 요것은 2의 마이너스 x승 빼기 2의 x승 분의 2 이렇게 되죠. 자, 요놈 비교해 보면 정확하게 부호가 딱 반대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마이너스 fx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상곡 코세컨트 함수는 무슨 함수다? 원점 대칭인 기함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요거의 경우에도 지금 그래프가 요렇게 x가 한없이 클 때는 0에 가까워지고 x가 한없이 작아질 때도 0에 가까워지고 x가 0보다 큰 쪽에서 한없이 0에 가까워지면 함수값이 무한대로 가버리고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한없이 0에 가까워지면 함수값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겠는데 왜 그렇게 되는가? 그러니까 요게 지금 수평 점근선이고 요게 수직 점근선인데 점근선이 왜 이렇게 되는가? 우리가 여기에서는 우리가 수평 점근선만 고려해봤죠. 그러면 수직 점근선은 언제 고려하냐면 요 경우에는 분모를 이용하는 값이 없죠. 그럴 때는 우리가 수직 점근선을 생각할 필요 없답니다. 그렇지만 요 경우에는 분모를 이용하는 값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직 점근선은 분모가 0 될 수 있을 때는 수직 점근선을 우리가 따져서 그래프를 그려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자, 일단 요거도 우리가 리미트 x가 한없이 무한대로 갈 적에 자, 코시컨트 자, x의 이 코세컨트 x의 극한값을 주세보면 x가 무한대로 가면 요거는 0되고 요거는 무한대 되니까 무한대분 2니까 극한적으로는 이게 0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x가 한없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에도 요 경우에도 이번에는 요 놈이 0이 되고 요 놈이 무한대가 되니까 무한대분의 상수는 0 되어서 0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x가 한없이 커질 때는 함수값이 극한적으로 0에 가까워지고 x가 한없이 작아질 때도 함수값이 극한적으로 0에 가까워지는 이런 그림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직 점근선 x가 한없이 0 플러스로 가까워질 때에 자, 그러면 요게 지금 여기에 0을 적용하면 분명히 1-1분의 2가 되어져 가지고 이게 0분의 2가 되어서 극한적으로는 이게 무한대가 된다는 건 확실한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0 플러스를 여기다 적용했을 때에 앞쪽은 2의 플러스 영성이고 뒤쪽은 마이너스 영성이기 때문에 어쨌든 요 두 개를 비교하면 앞쪽이 크죠. 그렇죠? 요 경우에는 어쨌든 극한적으로는 이게 뭐다? 무한대는 무한대인데 무슨 무한대다? 플러스 무한대다는 거죠. 그래서 x가 0보다 큰 쪽에서 한없이 0에 가까워지면 이 함수값은 한없이 커져 버린다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 이유는 여기에 0을 여기 0을 적용했을 때 극한적으로 1이 되기는, 요것도 극한적으로는 1이 되고 요것도 극한적으로 1이 되는데, 그래도 요놈보다는 더 큰, 1에 더 근접한 값이다. 좀 말이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더 크다. 그래서 큰 놈에서 작은 걸 뺐으니까 전체 부호는 무한대는 무한대인데 무슨 무한대다? 플러스 무한대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반대로 이제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한없이 0에 가까워진다 라고 했을 때는 자, 그때는 우리가 0 마이너스를 여기 적용하면 앞쪽이 2에 그쵸 마이너스 0승, 뒤쪽이 2에 플러스 0승이 되기 때문에 자, 요 뒤쪽이 커지는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x가 0 마이너스로 한없이 가까워진다고 했을 때에 무한대는 무한대인데 무슨 무한대다? 마이너스 무한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한없이 0에 가까워지면 함수값은 한없이 지금 작아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원점 대칭이 이와 같은 우리가 삼곡선 그림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도 우리가 요 삼곡 코세컨트 함수에 이제 우리가 도함수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요 삼곡 코세컨트 함수의 도함수, 요걸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가? 자, 삼곡 코세컨트는 삼곡 사인의 역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삼곡 사인분의 1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 미분한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럼 요 경우에도 우리가 분수식 미분을 적용하면 삼곡 사인의 제곱분에 자, 분자를 미분하면 0되고 분모를 곱하도 0이니까
0은 쓸 필요 없죠. 0 마이너스. 그리고 분자를 그대로 분모를 미분하면 결국 상곱 코사인이 이렇게 남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분모에 있는 상곱 사인 제곱을 자, 상곱 사인 자, 이렇게 상곱 사인 하나씩 떼보겠습니다. 상곱 자, 다시 한번 상곱 사인 자, 분의 상곱 코사인 자, 이렇게 했을 때에 자, 요 마이너스는 그대로 적어주고 상곱 사인분의 1은 상곱 코세컨트와 같죠. 그래서 상곱 코세컨트라고 적어주고 상곱 사인분의 상곱 코사인은 상곱 코탄젠트와 같죠. 상곱 코탄젠트 이렇게 우리가 적어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상곱 코세컨트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상곱 코세컨트 자기자 한번 써주고 상곱 코탄젠트를 곱하면 된다. 요게 우리가 미분 구하는 공식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